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군의 혼술 11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청와대는 그 권력의 결정체죠. 국정의 컨트롤 타워, 또 권력의 결정체 이렇게 불리는 곳이고, 여기서 상당히 많은 일들이,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역대 정권마다 일어났습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일어나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다 불행한 만루를 맞았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반환점을 돈 시점에 또 저 청와대 안에서 그동안 2년 반 동안 여러 가지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런 보도가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일 수도 있고 국정농단일 수도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물론 아직은 검찰에 더 수사를 해야 되고 정치권에서도 진상을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은 점차 그 과거 정권과 별반 다르지 않는가, 아니면은 또 새로운 형태의 적폐를 쌓은 것 아닌가, 그런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 조국 사태로 처음에 이 청와대의 내부 문제가 촉발이 됐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촉발이 됐는데, 이것이 수사가 좀 확대가 되고 또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하고 또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생적인 부조리, 비리 의혹, 국정농단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에 있을 때 갑질을 했는데, 그는 정책국장으로서 갑질을 했는데, 그것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감찰을 했는데 당시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중단시켰다. 그 의혹이 하나 있고, 또 지금 새로 불거진 문제는 작년 울산시장 선거에 문재인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인 송철호 지금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새누리당 후보였죠.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를 청와대에서 내려보냈다. 경찰로 내려보내서 수사를 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선거 개입, 이 두 가지가 크게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는데, 이 상황에서 두 명의 인물이 지금 중심에 서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에 있던 또 있는 두 명의 인물입니다. 누구냐면은 조국 민정수석실 밑에 몇 명의 비서관이 쭉 있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도 있고 법무부 비서관, 민원비서관 쭉 있는데, 그 밑에서 민정비서관으로 있었던 백원우, 또 이따가 지금 백원우 전 비서관은 현재는 민주정책연구원,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부원장으로 있습니다. 양정철 원장 밑에서. 백원우 비서관, 또 한 명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여기도 민정수석실 산하입니다. 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도 현재는 청와대 사표를 내놓은 상태죠. 아직 수리는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상당히 지금 이 권력형 비리, 국정농단 과정에서 일어난, 청와대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상당히 완전히 다른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당시 있었던 일을, 진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어떤 SNS를 통해서, 당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서 이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쪽으로, 통상적인 업무라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두 사람을 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검사 출신이죠. 검사 출신인데 2013년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그때 당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죠. 꾸려졌는데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장이었고, 박영철 부장검사가 특별수사팀의 부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팀장, 박영철 부팀장이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를 했죠. 그때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 연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다가 일단은 그것이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용이 되지 않아서 두 사람 다, 윤석열, 박영철 두 사람 다 자천석 인사를 당했죠. 박영철 검사도 서울중앙지검에 있다가 지방고검의 검사로 이렇게 자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검찰을 떠나서 결국 새로 이렇게 중앙무대로 복귀를 하지 못해서 그런지 어쨌든 검찰을 떠나서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그것이 전화위복이 됐는지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반부패 비서관을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새로 만들면서 거기에 그렇다면 박형철이 어떤 권력에 굴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적임자다 해서 박형철 변호사를 반부패 비서관으로 데리고 왔죠. 자, 그런데 백운우 민정비서관은 완전히 다른 케이스입니다. 민간인 출신인데 정치인 출신이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에 부충돌했을 때 거기 비서로 처음에 정계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좌를 하고 있다가 청와대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그 행정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정수석실에 행정관으로 들어갔죠. 행정관으로 들어갔다가 행정관에서 바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 상당히 드문 케이스인데 상급 행정관에서 비서관도 아니고 수석비서관도 아니고 상급 행정관이 바로 국회의원이 돼서 저도 그때 청와대를 출입했는데 상당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회에서 재선을 했죠. 재선을 했는데 재선을 하고 그 다음에 3선에 실패를 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니까 다시 청와대로 와서 비서관이 됐습니다. 재선 국회의원이 비서관, 1급 비서관을 한다는 건 상당히 드문 일인데 그만큼 백운우 비서관에게는 역할이 있었던 거죠. 비서관, 직함은 비서관이지만은 실질적인 힘은 수석 비서관 이상이 아니었나 그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민정비서관이 되고 나서부터 적폐청산, 이른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를 각 부처에 만들어라, 19개 부처에 다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민정비서관실에서 그 태스크포스 구성 지시까지 내려보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백운우 민정비서관은 드루킹 사건, 그 댓글 조작 사건이죠. 여론 조작 사건입니다. 그 드루킹 사건 때 인사청탁 문제가 있었죠. 그때 오사카 총영사를 우리에게 달라 그 드루킹 김동원 씨의 요청을 받고 만난 사람이 백운우였습니다. 그때 당시 백운우 민정비서관이 인사청탁을 받고 그 당사자를 만났었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고비마다 문재인 정권에서 백운우 비서관은 일종의 행동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죠.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장에서 당시 그 상당히 많이 알려진 일이죠. 백운우 그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그 장례식장에 조문을 놓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큰 소리로 항의를 하면서 사죄하라 이렇게 해서 그때 좀 논란이 있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또 완전히 어떤 성장 과정이나 이 주변 환경이 전혀 다른 박형철, 백운우 두 사람이 이 권력형 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이야기하죠. 같은 청와대 안에 민정수석실에서 옆방에 같이 근무했습니다. 반부패 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 근데 지금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에서 보면은 박형철 비서관은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주변에서 유재수 좀 감찰을 중단시켜 달라고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 조국이 밑에 있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감찰을 하고 있었죠. 그 밑에 특감반원들이. 그런데 거기서 감찰 무마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 그러니까 권력 실체들에게서 전화가 왔겠죠. 유재수 씨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감찰 중단을 지시를 조국이 내렸다. 박형철 비서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박형철 비서관은 그 유재수에 대해서는 그 감찰 결과를 가지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백운우 민정비서관은 본인이 그 라인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 특감반 라인에 있지도 않습니다. 옆방에 근무하는 민정비서관이죠. 그런데 백운우 민정비서관은 아니다. 사표를 받는 선에서 그냥 금융위원회 사표를 받는 선에서 끝내야 된다. 검찰 수사 의뢰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에 이 유재수의 비리에 대한 그 감찰 결과를 통보한 사람이 박형철이 아니고 백운우입니다. 백운우가
금융위에 통보를 해서 이것은 뭐 품위에 좀 문제가 있다, 인사에 참고하라, 이 정도 하고 다 끝냈습니다.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다 아시다시피 설거머니 검찰이 중단되고 또 그 금융에서 옷 벗고 나오고 경제부시장으로까지 승승장구를 하는 그 과정에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역할을 한 것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첩보 문건 사건, 이 첩보 문건 사건은 지금 밝혀진 대로 이것도 백원우를 거쳐서 민정비서관을 거쳐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박형철에게 줬습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줬고 그것이 또 경찰로 넘어갔죠. 이것도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업무 영역이 아닙니다.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할 일이죠. 물론 뭐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와대 감찰 그 대상 자체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런 일은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하라고 새로 신설을 했고 거기에 박형철을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백원우가 옆방에서 일일이 다 간섭을 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낳은 거죠. 백원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김기현 첩보 문건을 경찰로, 그러니까 반부패 비서관실을 통해서 경찰로 보낸 데 대해서 백원우는 통상적으로 많은 첩보 내용을 우리 민정수석실에서 외부로 이첩을 하는데 그 여러 개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울산만, 그러니까 울산의 김기현 시장 것만 특정을 해서 뭐 전달한 거 아니다. 원오브 댐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박영철 비서관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백원우가 김기현 시장 관련 첩보만 따로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서 나에게 건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을 했다는 이야기죠. 뭔가 하명수사에 들어가도록 백원우가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박영철 비서관은 내가 왜 그것을 똑똑히 기억하느냐 하면은 통상적으로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어떤 첩보 문건이 오는 것은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똑똑히 기억한다. 백원우가 김기현 관련 첩보만 따로 보고서 형태로 건네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원래 그 감찰 대상이던 유재수는 중단을 시켰습니다. 유재수는 금융위원회 국장 감찰 대상이죠. 중단을 시켰는데 조국과 함께, 조국 그 위에 조국 민정수석이 있으니까는. 그런데 감찰 대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에 대해서는 첩보를 어디서 수집을 했는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상이 아닌, 감찰 대상이 아닌 김기현 시장에 대한 또 첩보는 경찰에 보내서 수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명 수사를 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 다는 그 유재수 건이나 김기현 건이나 두 개 다는 백원우의 업무가 아니고 사실은 박형철의 업무였는데 필요할 때는 박형철을 활용을 하고 필요할 또 그 편의에 따라서는 박형철을 제쳤습니다. 그러니까 유재수 감찰 중단은 박형철 비서관이 워낙 강경한 입장이니까 박형철을 제치고 백원우 본인이 직접 금융위에 통보를 했죠. 마치 좀 살살 다르라는 식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건은 본인이 그 백원우 비서관이 어디서 첩보를 받았던 뭐 만들었던 고위 공직자를 담당하는 박형철에게 넘겨서 경찰로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하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거의 들러리를 쓴 것처럼 그런 형국이 돼버렸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원인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에 보면은 참모들이 있는데 모든 참모들이 어공, 늘공 이렇게 나눠서 부릅니다.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 늘공은 늘상 공무원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어공 같은 경우는 주로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창업 공신들, 정치권에서 같이 몸을 부대꼈던, 그러니까 백운우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입성을 합니다. 청와대에 입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어공들은, 정치권에서는 어공들은 정권과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뿐이 없죠.
정권이 잘 돼야지 본인들도 앞으로 진로가 열리고 정권이 실패하면 본인들도 진로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에 충성을 하게 되고 어떤 국민을 보고 정권을 운영하기보다는 이 정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반면에 널상 공무원은 이 관료들이 청와대로 파견 나간 그런 사람들을 일컫죠. 뭐 검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검사, 경찰, 또 국세청 이런 데서 파견 나간 기획재정부, 경제부처 이런 데서 파견 나가는 사람들은 널공이죠. 갔다가 나와도 공무원입니다. 널상 공무원. 물론 박형철 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은 공무원은 아니죠. 사표를 내고 변호사가 됐지만은 어쨌든 정치권 출신인 어근과는 다른 것이죠. 그리고 또 여전히 검찰의 기질이 있으니 검사로서의 기질이 있으니 이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러니까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 이 부분이 의공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두 사람이 지금 현재 권력형 비리 의혹 여기에 대해서 같은 곳에서 같은 공간에서 일을 했으면서도 서로 업무 협조도 하고 일을 했으면서도 지금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 배경이 아닌가. 중국군의 혼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